이번에는 객체 복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객체 복사. 제가 이제 문서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오브젝트 클론. 오브젝트 클론. 자, 열어보시고요. 자, 제가 어제 이론적으로만 깊은 복사가 안 돼 라고만 알고 있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되는 거야? 라는 착각이 들어서 설명을 또 멈춰버렸는데, 자, 그게 아니라 실제로 깊은 복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자, 어제 그래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객체 오브젝트가 있어요. 자, 오브젝트. 자, 얕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필드가 이렇게 있어요. 필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필드가 기본형을 참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단을 펼쳐 있어요. 예를 들어 10이라든가 문자열 안녕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널이라든가 또는 심볼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다 기본형이에요. 심볼은 고유값을 반환하는 친구라고 했죠. 자, 이런 기본형을 참조하고 있을 때는 이것은 객체가 얕은 상태예요. 얕은 상태. 아시겠죠? 자, 여기 얕은 상태고, 자, 만약에 내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또 있어요. 자, C가 A, B, C, D, E가 있는데, 자, 이 친구가 또 객체를 참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객체를 조금 다른 모양으로 하자. 자, 객체를 세모로 할게요. 세모가 있고, 그 다음에 필드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할게요. 동그라미. 자, 이 친구도 그냥 똑같은 색깔로, 자, C가 있는데, 자, 다들 기본형을 참조하고 있는데 이 친구만 또 다른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어요. 자, 이 오브젝트는 또다시 필드를 또 갖겠죠. 네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age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이런 게 있겠죠.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자, 그럼 또다시 여기에 말단 요소들이 있겠죠. 경미 39. 자, 이게 자료형의 구조인데, 이때 이 친구가 깊은 상태예요. 깊은 오브젝트죠. 깊은. 내가 참조하고 있는 게, 또 참조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또 이 친구가 또 다른 거를 이렇게 참조할 수도 있겠죠. 이 친구가 예를 들어 날짜가 있으면 날짜를 또 참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게 이렇게 참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가 깊은 상태인데, 자, 깊은 복사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까만색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내가 요거를 이제 요 오브제의 이름을 오비제이라고 지었네요. 이 오비제이를 복제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obj. 자, 칠판으로 바꿀게요. 자, .obj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똑같은 게 생긴대요. 똑같은 A는 10, B는 안녕, 이런 게 생기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요 C, A, B, C, D, E라고 해야 되는군요. 제가 왜 이러고 있냐, E. 자, 요 E가 이 친구가 복제가 안 되고, 자, 이 친구는 복제가 안 되고 이렇게 참조만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으로 다시 해보면, 자, 얕은 복제랑 깊은 복제 다시 기억하시고 계시고, 예를 들어,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A, B가 있고, 심플하게 쓸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또다시 오브젝트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복사를 했어요.
이 obj2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긴대요. 자, 똑같은 게. 자, 그게 우리가 얕은 복사 배워본 점점점 obj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얕은 복사.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게 생긴대요. obj3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만들어진대요. 얕은 부분까지는. 그런데 깊은 부분에서 자, B라는 필드는 만들어지는데 참조를 똑같은 OBJ를 해버린대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참조했는데요. 요게 얕은 복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똑같은 친구를 다른 객체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참조되고 있는 친구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다? 또 만드는 거예요. obj2를. 그죠? 똑같은 친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그냥 참조하는 형태로 갖는데요. 참조하는 형태로. 그래서 복사하고 나면 우리가 A는 머시기, B는 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자, 이때 이 오브젝트가 같은 오브젝트래요. 완전히 같은 오브젝트. 같은 오브젝트. 기본 복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얕은 복사를 하면 이 친구를 그냥 참조만 하는 형태로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에 대한 이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코드로 설명을 다시 해보면 자, 여기 코드가 있어요. 자, 이 코드를 해석하는 법이 중요해요. 자, 해석을 해드려 볼 건데 확대가 안 되죠. 자, 미리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예를 들어, 자, 지금 A, B가 있고, B가 지금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SRC를 복제를 했어요. 커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SRC가 있는데, A가 있고, 난 B가 있는데, 이 친구가 또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오브젝트는 또다시 이름은 없죠. 그렇죠? 이름은 없는데 자, 이 친구는 또 C가 있고 E가 있죠. 자, 우리는 어떤 걸 기대했냐? 복제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커피라는 친구가 생기고 커피 A1 B 자, 오브젝트 이름은 없고 C에 E가 되기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 이렇게 곁다리만 거치고 있는데요. 참조만 한대요. 다 이렇게 참조된 상태죠. 요거를 안 한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 자,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 내가 여기서 C를 1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얘는 2고 얘는 C고 두 개는 별개여야 되죠. 복제가 됐다면. 근데 복제가 안 되고 얕은 복사라면 어떻게 발생하느냐? 내가 이 친구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바뀐 거는 이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가 10이 돼요. 이 친구가 10이 돼요. 그러면 SRC의 B의 C는 10이고 커피의 B의 C도 10이에요. 두 개가 달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게 얕은 복사의 증거예요. 얕은 복사의 증거. 아시겠죠? 얕은 복사의 증거. 자, 그러면 여기 코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자, 나는 커피한 친구의 B의 C를 99로 바꿨어요. 자, 근데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여기 새로운 A는 1, 그다음에 B는 C에 99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가 2 이렇게 새로 복사가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만 지금 뭐예요? 커피에 B에 C를 99로 바꿨다고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99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비교를 해봤어요. 뭐라고요? C에 B는 2가 나와야 되는데, B에 C는 2가 나와야 되는데 99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냐? 또는 자, SRC에 B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랑? 커피에 B랑. 이 두 개는 같을 수 없죠. 그런데 같다고 나오는 거예요. 같다고 나오는 건 뭐예요? 얕은 복사의 증거예요. 자, 얕은 복사의 증거. 자, 우리 한번 코드를 써볼게요. 자,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좀 약간 고급 개념이긴 해요. 자바스크립트 특징이니까. 그래서 교양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양 삼아서. 그래서 문제는 따로 없어요. 자, 여기 쭉 내려와서 오브젝트 클론 이렇게 커피 이렇게 오브젝트 커피. 자, 여기 HTML 만들어서 레슨 30에 오브젝트 커피라고 해볼게요. 오브젝트 커피. 자, 타이틀은 객체 복사에 대한 관한 얘기예요. 객체 복사. 자, 제목도 객체 복사예요. 자, 스크립트로 자, 코드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크롬 창 띄우고 마우스 오른쪽 검사하고 콘솔. 자, 우리가 객체를 하나 써야 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객체를 하나 써볼게요. obj, const의 obj는 심플하게 A는 10, B는 20, 그 다음에 C는 오브젝트. 자, 이름이 있고 경민, 문자열로 할게요. 경민, 나이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자, 내가 이 obj가 필요해서 복사를 했을 거예요. 자, 복사. 자, 그래서 const에 obj인데 copy 했어요. obj copy는 자, 복사하는 방법은 spread obj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오브젝트에 assign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다가 이 친구는 기존에 있는 객체에다가 복사할 친구를 넣으면 돼요. 복사할 친구. 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친구는 앞에 거는 기존의 객체. 거기다가 복사할 친구. 자, 복사할 친구. 자, 이 친구는 객체를 만들면서 복제하는 거고, 이 친구는 만들어진 객체에다가 복사하는 거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뭐다? 생성하면서 객체 생성과 동시에 복사. 자, 이 친구는 이미 존재하는 객체의 복사.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 assign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죠? 자, 해볼까요? 자, 여기 이 친구한테 아이디로 자, 타이틀이라 주고, 자, 여기다가 내가 스타일을 주고 싶어요. 스타일. 그러면 우리가 타이틀에다가 스타일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줬죠. 백그라운드 레드. 자, 근데 이렇게 안 주고, 자,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안 주고 어사인으로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 오브젝트에 어사인이 자, 기존에 있는 객체인 타이틀이라는 객체 안에 스타일이라는 객체 안에
자, 이 친구한테 내가 새로 만든 객체를 복사해서 넣을 거예요. 자, 복사해서. 자, 그래서 오브젝트를 쓰고 컬러는 레드,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라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의 객체에다가 새로운 객체를 복사해서 집어넣어요. 자, 그렇죠? 자, 이것도 얕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깊은 복사, 여기 이 객체에다가 너무 많은 깊은 상태의 참조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해봤다는 거였죠. 해봤는데 이게 복제인지는 모르고 해본 거죠. 자, 어제 해봤고요. 자, 오늘 이제 해볼 거는 뭐냐면, 자, 요 둘 다 얕은 복사인데 이게 실제로 얕은 복사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수업 내용은, 자, 일단은 OBJ 커피랑 OBJ 두 개를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로그로 OBJ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OBJ 커피를 볼 거예요. 자, 보면 두 개가 똑같아 보이죠? 자, 똑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뭐라고 물어볼 거냐? 자, 두 개가 혹시 같니? 자,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자, 두 개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료형끼리의 동등 비교는 뭘 비교한다? 주소를 비교한다는 건 뭐다? 완전히 같은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두 개 완전히 같아야지 주소가 같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가 같다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주소. 자, 요 주소가 같다는 거는 전제가 있어요. 뭐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자, 우리 집은 관산동에 있고요. 그죠? 관산동 몇 번지에 있겠죠? 그 집이 있고, 그쵸? 주소죠, 그쵸? 집 주소. 자, 근데 이 집 주소에 같은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는 전제예요. 경민이라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범준 씨의 집이 있고, 그죠? 경민의 집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범준 씨네 집에 강아지 이름이 경민이야. 경민이랑 강아지가 있어. 그렇죠? 경민이란 이름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경민의 집에 경민은 하나밖에 없죠. 범준의 집에 경민도 하나밖에 없죠. 자, 지금 두 개는 이름 같아 보이지만 집이 다르니까 완전 다른 존재인 거죠.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도 표현해도 똑같아요. 어때요? 아이고. 자, 우리가 이제 개발자니까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메모리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 메모리에 주소가 다 있어요. 바이트 단위로. 그렇죠? 여기에 객체가 있는 거예요. 이 주소가 같다는 건 뭐예요? 이 객체가 같은 객체란 뜻이에요. 그렇죠? 주소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똑같이 생겨도 두 개는 다른 객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똑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다르다는 걸 증명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요 C예요. 자, C가 지금 깊은 복제가 된 친구예요. 깊은 복제가 되었다면 이거 두 개도 달라야 돼요. 이거 두 개도. 자,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이거 지울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로그로. 자, OBJ의 C랑 이것도 달라야 되는 거였죠. OBJ의 OBJ 커피의 C도 다르냐라고 물어봤어요.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 같단 말이에요. 자, 이 같다는 말이 뭐예요? 깊은 복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펄스라는 뜻은, 그죠? 이게 펄스라는 뜻은 복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주소가 다르다. 그죠? 자, 그냥 밑에다가 한꺼번에 쓸게요. 자, 만약에 이게 true다. 이게 true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복제가 안 됐다.
주소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볼게요. 지금 OBJ와 OBJ 커피는 달라요, 주소가. 그런데 C랑 C는 같죠. 잠조하고 있다는 게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어떤 일이 생기냐? 자, 내가 OBJ의 C의 네임을 바꾸면 OBJ 커피의 C의 네임도 바뀐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내가 OBJ의 C의 네임을 바꿀 거예요. 누구로? 우리 두지영 씨로죠. 두지영 할까요? 두지영 씨로. 자, 그러면 나는 커피를 안 바꿨는데 C의 네임이 두지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로그로. 자, OBJ 커피의 C의 네임이 되겠죠. 짠! 바뀌었죠, 그렇죠? 난 OBJ를 바꿨는데 OBJ 커피도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요게 얕은 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얕은 복사. 자, 근데 이제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얕은 복사만 하는 것을 권장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참조형 자료들이 복제가 된다는 건 메모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점차 이 브라우저가 성능이 좋아지고 메모리 문제도 해결되고 개발자들도 점점 어려운 코드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깊은 복사를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줬어요. 함수. 자, 함수 한번 볼게요. 자,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어사인도 마찬가지고 스프레드 문법도 마찬가지고 얕은 복사예요. 자, 그런데 자, 배열도 마찬가지겠죠. 자, 깊은 복사를 이제 만들어줬어요. 자, 우리가 깊은 복사가 없을 때는 어떤 편법을 썼느냐? 자, 어떤 편법을? 자, 이건 편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이슨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제이슨은 이 오브젝트를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문자열 형태로 만드는 것을 제이슨이라 불러요. 자, 밑에 보면 이런 예시가 있는데, 자, 요게 지금 객체의 리터럴 표기법이고요. 자, 요게 지금 문자열로 객체의 리터럴 표기법을 바꾼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 통신으로 쓰려고 문자열 형태로 바꾼 거예요. 요거는 통신에 쓸 수 없는 객체이고요. 자, 이 친구는 문자열이에요. 자,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제이슨이라 불러요. 제이슨. 우리 정보 처리 기사랑 산업 기사 보신 분들은 요 공부하셨겠죠. 그죠? 자바의 오브젝트를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를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문자열 형태로 바꾼 것을 제이슨이라 불러요. 자, 그런데 자, 이 친구는 다시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다시. 근데 되돌아갈 때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겠죠. 이걸 이용해서 깊은 복사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친구를 문자열로 바꿨다가 다시 객체로 만들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객체로 파싱이 뭐예요? 문자열이 객체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거를 이제 파싱한다는 건 어떻게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3이라는 문자열이 13이 되는 거는 파싱이죠. 예를 들어 13이라는 문자열이 13이 안 되는 것도 파싱이죠. 파싱 오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도 어렵지만 객체로 파싱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결국 객체가 만들어져요. 요거랑 똑같은 모양의.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깊은 복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이슨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자,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이 친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통신할 때 요게 예를 들어 함수를 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함수. 자, 함수. 이 함수가 만약에 다른 컴퓨터의 데이터 통신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실행되잖아요. 이건 해킹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이 함수에다가 어떤 걸 쓰냐? 우리 혜지씨 컴퓨터에 있는 주식 계좌의 이력을 뽑아오는 함수를 해서 실행시켜버려요. 객체로. 그러면 해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제이슨에 포함될 수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친구는 문자열로 바뀔 때 삭제가 돼요. 그러면 깊은 복사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함수는 기쁜 복사에서 제외되는 역할을 해요. 자, 또,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 대신에 not a number를 썼어요. 자, 여러분들, not a number. 자, not a number 자바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자, 요런 데이터 타입은 없어요. 어디는? 자바에는. 자바에는 없어요. 다른 코드는 없는 자바스크립트 유일한 타입이에요. 이런 거 쓰면 다른 언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삭제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이슨으로 깊은 복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안 주니까 안 줘요. 깊은 복제해서 하는 법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가 이 제이슨에 대해서 배워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다가 2022년, 진짜 2년밖에 안 됐어. 2년밖에 안 됐어. 자, 우리가 자, struct clone 이런 함수를 만들어줬어요. 이 함수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struct clone 이게 왜 뜨지? 이게 뭘까요? 무슨 기능이 떴지? 내가 뭘 눌렀는데. 자, 사람 진짜 당황스럽게 여태 이 struct clone 그쵸? 됐다. 아, 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태블릿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태블릿만 오메라네요. struct clone. 자, 이 친구가 나왔는데, 자, 보면 2022년에 나왔고요. GPT는 아직 지원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struct clone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 관련돼서는 옛날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클론 노드. 자, 클론 노드라면 이게 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봤고요. 클론 노드도 어제 해봤고요. 스트럭처 클론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요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교양 수업처럼 좀 가볍게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스트럭처 클론도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설명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쉬었다 와서 우리 일정 관리 어플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쉬는 시간은 40분까지.